15주차 성격 유형 애니어그램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국 애니어그램 연구소의 애니어그램 탐구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9번 중재자 유형의 특성, 1번 개혁가 유형의 특성, 날개의 특성, 그리고 분열과 통합의 방향, 애니어그램의 적용 방안을 이해하고 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9번 중재자 유형은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본능 중심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역에 대한 타인의 침입과 도전에 대한 분노를 기본 정서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 중심의 사람 중에서 타인과의 투쟁보다는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9번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9번 유형의 사람들은 중재자라 불리며 조화와 평화를 바라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긴장되고 단호한 표정을 지닌 본능 중심의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맺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른 본능 중심의 사람들과는 달리 온유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들의 생존의 문제, 즉 본질적인 두려움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의 연결을 잃는 것, 혼자 되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본능 중심이 중요시하는 세상과 자신의 경계의 유지에 있어 다른 이들과의 경계의 고리가 끊어지면 죽을 것이라는 본질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생존에 대한 욕망은 세상과의 경계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의견에 수용적이고 남의 말을 들어주며 조화를 중요시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9번 유형의 사람들은 모든 일과 사람을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포용하고 믿을 줄 알며 타인을 편안하게 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창의적이고 낙관적이며 남들을 잘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갈등이나 긴장이 오면 자신의 내면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9번 유형들은 모든 일이 불화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남들과의 좋은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결점을 숨기고 문제를 단순화시키며 속상한 일은 무조건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문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피하고 행동하는 것을 힘들어하며 황소 같은 외고집이 발동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과의 관계에서 갈등 없이 조화롭고 평화스럽게 지내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9번 유형들은 좋은 것이 좋다는 평화스러움만을 고집하는 집착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자기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기 망각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9번 유형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냉철히 판단하며 자신이 행동하는 본능의 에너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이 가진 중재하는 힘을 쓸 때 이들은 타인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번 개혁가 유형은 원칙주의적이고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본능 중심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역에 대한 타인의 침입과 도전에 대한 분노를 기본 정서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본능 중심의 사람 중에서 세상의 변화를 바라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분노하면서도 자신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1번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1번 유형의 사람들은 개혁가라 불리며 원칙주의적이고 이상을 꿈꾸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자신과 세상의 변화를 원하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일을 함에 있어 철저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생존의 문제, 즉 본질적인 두려움은 세상을 살면서 자신과 세상에 부도덕하고 사악하며 결함이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본능 중심이 중요시하는 세상과 자신의 경계의 유지에 있어 자신이 생각하는 완벽함 속에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본질적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들의 생존에 대한 욕망은 완벽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세상의 완벽함을 위해서 이성적이고 원칙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1번 유형의 사람들은 매사에 완벽을 기하며 스스로의 이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정리정돈을 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며 양심을 추구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며 교사와 같이 자신과 타인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늘 이해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며 정진하지만 자신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이들의 높은 기준과 원칙은 잘못하면 비판적이고 지나친 완벽주의자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분노와 조바심을 가지고 화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이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모습은 참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1번 유형들은 자신이 가진 높은 기준을 가지고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집착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자신이 속한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변화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1번 유형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며 세상에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이 가진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타인의 입장에서 쓸 때 이들은 타인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9개 유형을 모두 마치고 애니어그램의 날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날개라는 개념은 자신의 성격 유형 외에 자신의 느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본 성격 유형 양옆에 있는 유형을 일컫는 말입니다. 날개는 부모나 주위의 영향, 환경의 영향 등에 의해 생성될 수 있으며 날개와 성격 유형의 조합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기본 성격 유형이 2번이라면 2번의 양옆에 있는 1번과 3번이 있는데 1번과 3번의 점수 중에서 높은 점수가 높은 날개가 우세한 날개 또는 자신의 날개가 됩니다. 즉 기본 유형이 2번 유형의 1번이거나 2번 유형의 3번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같은 기본 성격 유형이라도 날개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건강한 성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한 날개를 개발함으로써 양쪽 날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양쪽 날개 유형의 각각을 강점을 살리면서 양쪽 날개 유형의 각각의 약점을 피하도록 노력한다면 건강한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통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의 숫자들은 각각의 성격의 통합이라고 하면 건강하고 자기 확신이 확실할 때 우리는 성격이 통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열의 방향은 병적이거나 신경증적인 것을 분열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특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분열의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해지거나 약해짐에 따라 기본 유형에서 통합 또는 분열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 유형에서 분열의 방향은 1, 4, 2, 8, 5, 7, 1의 순서로 갑니다. 이 얘기는 1번 유형의 분열 방향은 4번 방향이고 4번 유형의 분열의 방향은 2번 유형 쪽으로 가는 것이며 2번 유형의 분열의 방향은 8번 유형 쪽으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만일 신경증적 1번 성격이 태보로 이어지면 4번 성격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신경증적 4번은 2번으로, 신경증적 2번은 8번으로, 신경증적 8번은 4번으로, 신경증적 4번은 7번으로, 그리고 신경증적 7번은 1번으로 태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1, 4, 2, 8, 5, 7, 1로 돌아오면 다시 시작합니다. 반면에 정삼각형에서의 분열의 순서는 9, 6, 3, 9입니다. 신경증적 9번은 6번으로, 신경증적 6번은 3번으로, 신경증적 3번은 9번으로 태보한다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은 각 유형마다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이 두려움에 의해 성격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생존에 대한 욕망을 만들어내며 이 욕망은 더욱더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보다는 자신의 성격의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애니어그램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분노하는 1번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7번 낙천가로, 계획을 추구하는 7번은 분석적인 5번 사색가로, 너무 사고하는 사색가는 자기 주장으로 행동하는 8번으로, 과도한 힘을 자랑하는 8번 유형은 남의 태도를 수용하는 2번으로, 교만한 2번은 자신의 감성을 느끼는 4번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한 4번은 원칙과 이성을 준수하는 1번으로, 업적을 중시하는 3번은 조직에 충성한 6번 충성가로, 겁이 많은 6번 충성가는 평화로운 9번으로, 게으른 9번 중재자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3번으로 가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을 찾아내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9가지 유형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가중치를 가진 것이 자신의 유형이자 전인을 형성해가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어떠한 유형이 더 좋고 더 나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각 유형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약점을 장점으로 성화시킬 때 모든 유형은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게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애니어그램의 나침판을 가지고 인생의 여러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려는 욕망의 길, 타인과 함께 가는 관계의 길,
열심히 하여 결실을 맺길 원하는 일의 길,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아름다움의 길, 사력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식의 길, 모두의 안전을 걱정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충성의 길과 함께하며 충성의 길, 함께하며 감사할 줄 아는 기쁨의 길, 굳은 신념으로 옳음을 위해 나아가는 힘의 길, 그리고 모든 것을 참아내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가는 비폭력의 길을 통해 궁극적인 자기 실현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자각하고 맑은 정신과 열린 가슴의 마음, 이완된 몸을 가지고 타인과 더불어 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애니어그램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형태.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여러분의 지각의 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우리의 관점을 지지하는 관련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정보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반응을 축소해야만 합니다. 애니어그램의 각 유형들은 전형적으로 단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얼굴 표정, 몸짓, 손짓, 목소리 톤, 친밀함, 눈 맞추기 그리고 다른 여러 단서들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합니다. 동기는 하나의 회사 내에서도 여러 다양한 동기 형성 방식들이 있습니다. 사장들은 흔히 그 자신만의 동기 형성 방식을 찾아내어 현장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용된 사람은 똑같은 인텐시브로 동기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유형들은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동기화됩니다. 내재적 동기는 여러 유형들을 움직이는 동기로서 고용주가 선호하는 동기 전략과는 관계없이 작용합니다. 내재적 동기는 일이 잘 진행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여러 유형들은 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일정하고 우리 모두 동일한 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애니어그램 유형에서는 그 자체의 방식으로 시간을 산정한다는 겁니다. 협상. 직장 세계에서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협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애니어그램 유형은 그 자체의 지각의 창에 기초한 협상을 펼쳐갑니다. 대인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의 역동성에 직접 관심을 두는 애니어그램은 양측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훈련과 개발. 애니어그램 훈련을 잘 아는 훈련자라면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해줘야 하고 또한 여러 유형들이 그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정상적이고 높은 성취를 이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밀한 체계 내에 심리학적 지혜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을 범주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고를 예측하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범주화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서로 기능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 특징화를 시도합니다. 우리는 결코 범주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9가지 전망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은 인간 조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형을 확인하고자 할 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때때로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자신의 지각의 창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다른 면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유연성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정보를 잘못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애니어그램과 같은 성격 체계는 각각을 지혜롭게 다루기 위해 필요한 기술, 재능, 지능이나 친절 등의 모든 것을 다루지는 못합니다. 상담과 교육 그리고 조직에서 애니어그램이 좋은 점은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느끼며
그리고 정보를 분류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정 유형이 다른 유형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유형은 자신의 지각의 장을 통해 세상을 본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15주차 3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애니어그램에 이제 관심을 갖고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교육이나 상담 장면에서 학생들의 성격 유형을 알고 그에 적절하게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